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왜 그렇게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지는지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오늘은요, 바로 그 혼란을 아주 명확한 청사진으로 바꿔주는 강력한 도구, IEEE 1471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소프트웨어계의 바벨탑 문제가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해결할 코드를 위한 청사진, IEEE 1471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핵심 개념인 뷰와 뷰포인트,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 설명드리고 이걸로 어떻게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지, 그리고 이걸 썼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소프트웨어계의 바벨탑입니다. 이 불일치의 문제. 아마 복잡한 프로젝트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셨다면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지 정말 바로 공감하실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기획자는 A를 생각하고 있고 개발자는 B를 만들고 있는데 정작 고객은 C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요. 정말 모두가 열심히는 하는데 아무도 같은 그림을 보고 있지 않은 거죠. 바로 그 혼란스러운 순간 말이에요. 결국 이런 불일치가 뭘로 이어지겠어요? 끝없는 혼란, 지긋지긋한 재작업, 그리고 결국에는 프로젝트 실패로 가는 거죠. 이건 마치 모두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하나의 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모두가 같은 그림을 보게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에겐 마스터 청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IEEE 1471 표준이 그 멋진 청사진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무슨 무조건 이렇게 해라고 강요하는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보다는 의사소통을 위한 공용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두고 모두가 오해 없이 똑같은 걸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인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표준은 우리한테 이 툴을 써라, 이런 방식으로 개발해라 같은 걸 전혀 강요하지 않아요. 어떤 도구를 쓰든 어떤 프로세스를 따르든 그건 우리 자유고요. 오로지 아키텍처를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그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굉장한 유연성이에요. 자, 그럼 이 청사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읽는 법부터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몇 가지 핵심 개념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해관계자입니다. 말 그대로 시스템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모든 사람을 뜻해요.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보면 돈을 대는 클라이언트, 설계하는 건축가, 전기를 까는 기술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자잖아요. 소프트웨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각자 궁금한 게 다 달라요. 이게 바로 관심사인데요. 개발자는 이거 나중에 유지보수하기 편할까? 이게 제일 궁금할 거고요. CEO는 그래서 우리 시스템 보안은 확실한 거야? 이게 중요하겠죠? 사용자는요? 당연히 이거 빨라요?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볼 거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관심사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뷰포인트와 뷰의 차이인데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뷰포인트는요, 도면을 그리기 위한 규칙이에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지도에 있는 범례 같은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원기둥 모양으로 그리기로 약속하자. 이런 게 뷰포인트입니다. 그럼 뷰는 뭐냐? 바로 그 규칙에 따라서 실제로 그려놓은 도면 그 자체입니다. 전기 배선도, 배관 설계도 같은 것들이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야만 비로소 모두가 같은 언어로 이 청사진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개념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표준을 제대로 따르는 완전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훌륭한 청사진이 갖춰야 할 6가지 특징입니다. 이걸 다 갖춰야 이 문서는 IEEE 1417 표준을 준수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맨 처음에 기본 정보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엔 누가 뭘 궁금해하는지를 목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뷰포인트, 즉 그림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실제 뷰, 즉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혹시라도 뷰들 사이에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솔직하게 기록하고요. 마지막으로 왜 이런 구조를 선택했는지,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그 이유까지 명확하게 남기는 겁니다. 어때요? 이 과정 전체가 투명한 의사소통을 위한 장치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럼 핵심 질문이 남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 노력의 결과가 그냥 서류 작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현실적인 이득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은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바벨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명확한 청사진이 있으니까 당연히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겠죠? 모두가 같은 그림을 보니까 소통에서 생기는 오류가 극적으로 줄어들고요. 시스템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기록이 다 남으니까 더 똑똑하게 발전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거 괜찮을까 했던 수많은 리스크들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표준은 감옥이 아니라 지침이다. 이 표준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모든 규칙을 막 종교처럼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핵심은 이 프레임워크를 우리 팀, 우리 프로젝트에 맞게 현명하게 골라 쓰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지금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부터 한번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청사진은 과연 얼마나 명확한가요? 결국 이 아키텍처에 대한 명확하고 모두가 공유하는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저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견뎌내는 정말 위대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